이 옥새가 지금처럼 도장을 판 게 아니고 이 옥새가 세 가지인데 거울, 부, 요거 이제 방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칼이에요. 이 세 개를 주는데 요 뒤에다가 뭘 기록을 했다고 하냐면은 천부경을 기록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만이 쓸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그걸 표시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옥새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부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산업, 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의 상징으로 천부인 세계를 주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부인 세계니까 뭐 요술을 부리고 뭐 우리가 전설의 이야기에 나오는 뭐 새 구슬을 가지고 뭐 하나를 던지니까 뭐가 되고 둘 던지니까 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권한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천부인 세계를 받고 이제 떠나는데 그때 모인 무리가 얼마나 하면은 3,000무리라고 그랬어요. 혹은 무리 3,000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리 3,000 또 어떤 기록을 보면 또 3,000단부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3,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3,000명을 의미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한웅을 중심 삼고 사람을 모을 때에 그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수천리를 떠나가는데 혼자 갔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무슨 시대냐면은 모계사회였어요. 모계사회. 그 뭘 이야기하느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한웅을 보낼 때에 여러 이야기 가운데에 딱 강조한 내용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거든 부권을 확립해라 그런 말을 해요. 가거든 개천하고 그 다음에 입교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죄를 지나고 다 이야기하면서 부권을 확립하라고 그래. 부권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부권이 세워졌단 말입니까? 안 세워졌단 말입니까? 안 세워졌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모계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중심 삼아가지고 3, 4명, 서너 명이 모이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가자 하면은 나머지 족속이 뭐요? 다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3,000무리예요. 무리 혹은 3,000 그래고. 그러니까 1무리가 3 내지 4명이에요. 혹은 5명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3명석 치면 3, 3은 9,000명이고 4명석 치면 4, 3, 12, 12명이에요.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3,000무리는 제가 앞뒤전으로 놓고 볼 때 적어도 한 약 10,000여 명 정도가 따라 나선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3,000무리가 모여졌고 그 다음에 가는데 그냥 알몸으로 가면 됩니까? 뭐 살림동으로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것을 살던 거.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필요 없는 거 다 두고 도구를 챙겨가지고 그곳에 가서 뭐요?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해야 되니까 그 업에 관계된 걸 가져갑니다. 그래서 씨앗도 가져갈 것이고 뭐 여러 농기구도 가져갈 거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갖추는데 적어도 몇 년이 걸리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와 같이 인과 물과 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향해 갑니까? 요 태백을 향해 갑니다. 그때에 그냥 뭐 이고지고 가서는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그때도 낙타와 말을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면 지금도 야생마, 야생 낙타가 이쪽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낙타나 말을 이용해 가지고 뭐 수레를 만드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 그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떠나갑니다. 여기는 지대가 상당히 높죠. 여기보다도 위도상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봄이 와도 좀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 되어서 이제 해동이 되면서 전체가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그때 한인께서 가거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거든 개천하고 그럽니다. 둘째로 설립자 입교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천재를 지내고, 넷째로 국권을 확립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제세이화하여 홍익인간하라 그럽니다. 또 강조해서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 다섯 가지를 일러주고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개천, 입교, 천재, 부권 이런 날은 무슨 말이며 또 태백산 어디로 오게 됐는지. 태백산 크기가요 남한만 하다고 그러던가요? 남한보다 적은가? 하여튼 그 태백산 둘레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 태백산 어디에 갔겠습니까? 어디에? 태백산 전체 간 거 아니고 태백산 꼭대기 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태백산정, 신단수하 이래 놓으니까 전부 다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 백두산 꼭대기처럼 태백산 꼭대기 간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태백산, 그 넓은 태백산 중에 서안, 그 어느 줄기에 자리를 잡는데 그게 바로 서안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개천하고 입교하고 했는지는 천상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에 오늘 제가 이 홍익인간에 대한 재발견이라고 했는데 한인 천재께서 한웅을 태백을 선택할 때도 그랬고 가히 뭐요? 홍익인간 할만하다. 그래서 가히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가히 홍익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병도 교수가 삼국유사를 풀면서 뭐라고 해석을 해버렸느냐.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 해놨어요. 이걸 완전히 왜곡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이병도 박사가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니까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홍익인간을 해석할 때 여기에 줄을 달 수가 없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60년 동안 계속해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홍익인간을 이렇게 해석해 놓다 보니까 오늘 우리 국민 정신을 상당히 본래 목적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 홍익인간은 교육법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 이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6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홍익인간이 제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평민당 어느 국회의원이 이 홍익인간은 이념으로서 가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없앱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설득력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교육 이념에서 빼져가니까 전부 다 민족 진영이나 모든 사람들이 발끈해가지고 말이야 저놈을 죽이려면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았어요. 자 보세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념으로서 왜 가치가 없느냐. 요거는 물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뭘 느끼게 하느냐. 위화감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요거는 이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아니 맹자가 중국의 양나라 해공왕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걸 양해왕이라고 그러는데 맹자가 어느 날 양해왕을 찾아갔더니 양해왕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이고 이 귀하신 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오셨습니까? 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이익을 주려고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양해왕을 보고 막 야단을 칩니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면 이 나라는 망한다 이거야. 당신이 이익을 추구하니까 당신 신하는 또 뭘 추구해요? 내게 이로운 것이 무엇일까 하고 추구하게 되고
또 백성들은 뭐요? 백성들은 내게 이익이 뭘까 하고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다툼이 나고 결과적으로 망한다고 말이에요. 이는 물질 추구욕이고 이게 일종의 뭡니까? 우리가 사리 사욕 그러죠? 사리 사욕을 가르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여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왕은 당연히 인과 뭐요? 인과 어를 찾아야지 왜 이를 추구하냐 이거야. 망한다 이거야. 그래서 가르쳐줬어. 그런데 요 내용 그 뒤에 공자님이 하는 말씀 속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 그래서 사람이 이를 먼저 추구하면은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홍익인간 교육을 받기는 받았는데 전부 다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이 교육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 잡으면 뭐요? 이거부터 챙기는 거예요. 정치 목적이 됐느냐?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정말로 백성을 위하고 이 나라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까지 보니까 말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생활을 보니까 전부 다 이거 추구했어요. 뒤로 다 감추고, 남용하고. 그러니까 지금 좀, 정신이 제대로 베낀 사람은 정치인들을 뭐요?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 해석이 잘못됐어요. 해석이.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익인간의 재발견했어요. 자 보세요. 이 홍자가 무슨 홍자냐? 넓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큰 홍자예요. 큰 홍자. 넓은 홍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홍자 옥편이나 강의 자전이나 다 가보십시오만은 큰 홍자라니까? 넓다란 말은 없어요. 그리고 익자는 무슨 익자냐? 이게 이로울 익자가 아니고 도울 익자입니다. 도울 익자. 돋다, 넘치다, 넉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홍익인간을 제대로 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크게 뭐요? 크게 돕는 거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요? 인간을. 또는 크게 뭐요? 인간을 돕는 거다 이게. 자, 해석이 이거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추구하라는 이야기하고 도우라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우리가 남을 도와주다 보니까 돕다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요?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굳이 따진다면은 요거는 결과예요. 결과. 이거는 뭡니까? 원인이다. 이게 근본이다. 이게 근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홍익인간의 뜻은 인간을 돕는 정신이에요. 위정자가 백성을 도와서 잘 살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돕는 거예요. 시간 관계에서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제가 이 제목은 쭉 있는데 이 순서대로 다 지금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른 데 시간을 보내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우리가 특강을 통해서 한번 듣기로 하고, 그래서 이병도 교수가 우리의 역사만 잘못 해석한 게 아니고 우리의 민족 정신인 홍익인간을 비틀어놔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60년 동안 홍익인간 교육 이념으로 가르쳐 놨더니 전부 다 도둑놈 만들어 놨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거 써야 되겠습니까? 널리 홍익인간 써야 되겠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인간을 돕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유치원서부터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 사람이 커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기독교 신앙, 불교 신앙, 유교 신앙 다 소용없어요. 지금 기독교에서 가르친 게 뭡니까? 사랑인데 사랑의 본질은 뭡니까? 돕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본 내용이 뭡니까? 돕는 거예요. 입으로 막 자비를 부르짖고 입으로 사랑을 부르짖지만은 호주머니에 있는 거 가서 뭔가 도와주든지 붙들어 주든지 다 해야 그게 자비고 사랑이지. 말로요? 또 유교에서 말하는 인이 뭡니까? 그것도 다 돕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돕는 정신이야말로 모든 종교의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익인간 교육만 제대로 되어지면은 대한민국의 종교가 별도로 필요할까 안 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잘못된 것을 60년 동안, 아니 200도가 번역한 이후로 지금까지 했으니까 대한민국의 근본 정신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지 않냐고 아무리 경제 부흥을 했지만은 경제가 부흥될수록 그 속에 더 뭐요? 암적인 것은 더 많이 깊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과학을 그래서 해야 돼요. 그래서 돕는 데는 아까 이것도 여러 가지 나옵니다. 돕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사람들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사는 사람, 남의 도움 주지도 않고 도움 뭐요? 받지도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남을 뭐요? 해치고 사는 사람, 남을 이용하고 남을 해치는 사람.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비중이 지금 어느 쪽이 맞느냐? 남을 도와주는 사람보다도 그 이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움도 주지 않고 도움도 안 받는 사람은 언젠가는 불리하면 뭐예요? 불리하면 이용해 먹는 거야. 종교인이, 우리나라 종교인이 5,400만인가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실제 우리 인구가 얼마예요? 4,800만이야. 종교인 수는 5,400만이야. 그럼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등록한 게 많은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종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한민국의 부패 지수는 세계에서 몇 등째입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됐느냐? 교육서부터 잘못됐어, 교육 이념부터 잘못됐다니까? 그러니까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병도가 우리 민족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른 또 하나의, 본인이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닐지 몰라도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 널리 사람을, 인간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요 기존 해석을 버리고 이제 뭐요? 인간을 크게 돕는 것, 돕는 정신. 그렇기 때문에 홍익인간이 명사가 아니고 우리가 홍익인간 됩시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민족진이 가서 다 보세요. 홍익인간 턱에 써붙여놨는데 홍익인간이 뭐예요? 물으면 전부 다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홍익인간이 됩시다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뭐요? 요런 인간 되자는 이야기야. 실제도 그래요. 민족운동하는 데 가보면은 정말로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고 말이요. 전부 다 밥 한 그릇 얻어먹으러 다니고 모임이 있다 그러니까는 그저 모임에 얼굴 내밀러 가고, 그렇기 때문에 민족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 왔다가 다 실망하고 가는 거예요. 도울 수 없으면 가지 말아야지.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다뭐 몇만이라 도울 수 있으면 가는데 없으면 가지 말아야지.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으러 다니는 그러한 부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민족운동이 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민족운동에 성공하려면은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민족의 신앙과 종교 혹은 민족 정신, 종교와 철학, 사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성공하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행사 위주, 개천절 행사, 무슨 요새는 대종교 사고는 어천절 하니까는 대종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또 어천절 의미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당군 탄신일 기념 행사까지 하는 이제 또 단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본질 하나도,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틀렸는지 아닌지 한번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이게 기맥힌 노릇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돕는 정신을 심어주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도와줄 것이고, 또 어느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면 많은 사람이 도와줘서 가르쳐줘서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는 못해요. 오히려 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뭐요? 말하면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법조인들은 훌륭한 분도 많지만은 법조인들이 나라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탓하고 욕할 것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됐어요. 요거부터 다시 고치자고요. 그래서 크게 인간을 돕는 정신을 유치원서부터 심어가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써봤습니다만은 도우면 잘 되고 남을 해치면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망해요. 남을 해치면 그 사람도 망하고 누구도 망해요. 나도 망해요. 그래서 도와주면은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나요? 왼손이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나요? 도와주면은 그 사람도 좋아지고 도와준 나도 뭐요? 마음이 유쾌하고 기쁘고 신이 나니까 일이 뭐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거 뺏고 신세졌을 때하고 남에게 주고 도와줬을 때하고 기분이 뭐요? 그 누가 칭찬 안 해도 누가 야 너 잘했다 칭찬 안 해도 본인이 알잖아 본인이.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책임이 있다. 먼저 안 사람이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알고 그냥 나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실천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계몽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는 크게 홍익인간 하는데 국가 지도자는 홍익하는 이 속에는 돕는 데는 여기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지. 아까 보면 교육 문제 등등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홍익인간 이념은 국가의 통치념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 되자가 아니고 홍익인간 하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홍익인간 되자가 말고 홍익인간 되자는 사실 안 맞는 말이에요. 홍익인간 하자입니다. 하자. 사람을 돕자고 말이에요. 내 이웃을 돕고 형제를 돕고 동네를 돕고 국가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능력이 있으면 도우면서 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알면 뭐 할 거예요 그래. 따지고 보면은. 역사 모르면 밥 안 먹습니까? 역사 몰라도 밥 먹고 역사 알아도 밥 먹어요. 그러나 알고 사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단역사대학은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한 100일 기도를 할 때에 제일 처음에 뭐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고 할까요? 한 40일? 21일 지났는가요?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공자의 이치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해서 공자의 이치를 자꾸 외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꼬박 졸았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정신을 차리니까 내도 모르게 내 입에서 공자의 이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일주일이나 뭐 열흘 지났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홍익인간이 나와요. 홍익인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40일쯤 지났나. 그 다음에는 남북통일. 그래서 100일 기도 가가지고 3가지 응답을 받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삼정의 역사책을 쓴 거예요. 아, 내가 나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동안 공부했던 거, 이 한문화 세계를 들어다 이 책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쓰다 보니까 역사를 다시 정리해야 될 일이 생기고. 그런데 홍익인간의 이념을 재교육한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 주시고 같이 협력하는 동지에 대해서 정말 이 민족을 일깨우고 이 민족의 진로를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인생관을 심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